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아까 이제 학교 이제 공부방 오다가 보니까 아이들 신입생 예비 소집하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들. 신입생 초등학생이 된 부모님들에게 이제 간단하게 조언 드리려고 녹화를 합니다. 자, 질문은 아동 전집 중에서 논술 준비에 좋은 책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자, 아이가 초등학생이 됩니다. 요새 모든 과목의 대세는 스토리텔링, 줄거리 이해하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고, 생각하고, 이런 거죠. 자, 논술은 이렇게 크게 보면요, 독서논술하고 입시논술 이렇게 명확하게 아닙니다. 입시논술. 독서논술 초등학교 중학생들 많이 하고요. 입시논술은 대학교 들어갈 때 논술문을 쓰는 대입 준비에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어쨌든 독서 논술이 대세인데 여기에 역사 논술이나 과학 논술이나 예를 들어서 요리 논술이나 이런 것들도 파생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로 조언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 토끼를 다 잡는 것보다 욕심 가지시는 것보다 독서 자체를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독서 자체. 독서가 익숙하다는 것은, 아이에게, 첫 번째 독서가 익숙하게 되려면 아이에게 책을 계속 빌려다 주는 거예요. 책을 빌려다 주는 거. 책을 빌려다 주는데 보통 초등학생에서 700권에서 1500권 정도 1년에 이 정도 빌려다 주고 읽게 되면 많이 읽는 축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700권과 1500권을 다 사주기가 그러니까 근처 도서관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아이카드까지 만들어서 매주 책을 빌려다 주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부모의 의무고요. 자녀가 책을 읽다 않다면 계속 빌려다 주면 아이가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겠죠. 자, 두 번째, 이렇게 책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 아동 전집 중에 논술 준비에 좋은 책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두 번째, 이 인터넷에서 책을 구입을 하는데 한두 권 좋을 만한 것을 구입을 하는데 아이가 흥미를 느끼는 책의 시리즈를 사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빌려주시는데 이 빌려주실 때 3대3대3으로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거, 아이가 그냥 보는 거, 아이에게 부모가 권하고 싶은 거 이렇게 30%씩 3대3대3으로 이렇게 빌려다 주시고 그 중에서 1은 사주고 좋아하는 것 이렇게 책을 사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책을 사야 하나는 무슨 책을 빌려줬더니 어떤 아이가 뭐에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책을 빌려주고 사주는 거에 대한 원칙을 하나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신입생들이 들었을 때 좋아하는 거는 이제 책을 읽는 거. 두 번째 순서는 그래요.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책을 좋아하다 보면 말하고 싶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기다려다 보면.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고 책을 통해서 말하기를 하는 것. 책 내용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말하기를 하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이끌어주는. 그러니까 독서논술을 들었을 때 이렇게 초등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일 때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아이에게 많은 말을 시켜주는 그런 독서논술을 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할 기회가 많으려면 1대1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많이 시키기도 합니다. 1대1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와 책을 읽으면서 어떤 대화를 할지 근데 이 시각이 주의하실 거는 이 저학년의 대화의 수준이 이렇게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게 아니라 부분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유롭게 생각을 하게 하고 그 생각을 깊이 있게 하고 연결해서 하고 그 연결이 논리적이지 않더라도 자꾸 주변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제일 처음에 이 대화인 말하기가 논술이에요. 말하기 논술. 이 말하기가 충분히 되면 그러면
말하기를 하게 되면 3, 4학년 때 들어가면 이제 말하기 다음에 뭐를 할까요? 대화가 아니라 듣기입니다. 듣기.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내 의견과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사회성을 느끼는 그런 논술이 돼야 되고요. 말하면서 듣고 말하면서 듣고, 말하기와 듣기가 익숙해져서 충분히 말할 수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중학년 중에 듣기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 중학년쯤에 대회 같은 거, 영어 말하기 대회나 아니면 그냥 말하기 대회나 스피치 학원 정도를 좀 다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스피치 말하기 학원을 다녀서 말하기 대회도 나간 다음에 고학년 때 들어가서야 비로소 간단한 쓰기로 진전이 되는 거고, 중학교에 들어가서야 이제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쓰기,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읽히던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거든요. 문제가 없고,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쓴 것, 뭐 실질적으로 독서 논술 지도사들 이제 한 2,000명 설문조사 해보니까 어떤 선생님 자녀는 뭐 700에서 1,500권의 독후감을 다 쓰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고, 책을 끊임없이 보고, TV나 이런 거가 안 나오게 만들어준 집안 상태에서 책을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첫 번째고, 그 조성한 환경에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러면서 대화를 통해 자기 주장을 하는 거는 이제 중학교 때는 자기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초 1, 2 때는. 초 3, 4 때는 서로 말하고 들으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듣기를 가르쳐 주는 거고요. 말하기와 듣기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가차적인 간단한 기초적인 글쓰기와 독서의 확장을 하고,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는 중학교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굉장히 멀었고, 이렇게 스토리텔링처럼, 스토리라는 것은 줄거리랑 다르게 어떻게 보면 이 줄거리를 엮고 인과관계를 만들어가고 하는 것이니까 스토리텔링은 아주 멀었고요. 그냥 말할 수 있고 서로 상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면 되기 때문에, 어떤 책이든, 자, 어떤 하나의 책을 초등학생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100번을 봅니다. 왜 100번을 보냐면 이 100가지를 바라보는 시각을 자꾸 단련하고 연습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책을 계속 봐가면서 그 반에서 일부분만 봅니다. 신발만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쭈루룩. 그래서 신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신발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아이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면 그 아이의 생각이 확정이 되거든요. 확정이 돼야 다시 이 생각을 깨면서 또 다른 커다란 생각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아이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면 워크북이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무료로 이렇게 띄워놓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화를 읽었을 때 활동하고 해야 될 것. 그럼 처음에 이 저학년 때는 이 워크북을 풀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엄마가 워크북을 읽고 질문거리를 뽑아서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는 거고, 중학년 때는 이 워크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아이가 한 번쯤 워크북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고학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제 워크북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진전이 돼서 고학년 때 정도 되면 동네에 있는 논술 공부방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들어가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중학교 수학을 선행하거나 이렇게 되면 고학년 때 이게 불가능하니까 이걸 내려서 아이가 좀 빠르다면 4학년에, 아이가 좀 늦다면 6학년에 시키는 게, 5, 6학년 때 시키는 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은 욕심내시면 안 되고요. 책을 자주 보고, 주의하셔야 되는데, 책을 빌려다 주는데 이 책을 몇 장만 훑어봐도 책을 읽은 거고, 아이가 편안하게 이걸 책을 보고 안 보고는 아이의 칭찬. 그런 다음에 아이가 꼭 손에 쥐는 책들 30%를 맞춰서 빌려주도록 하고, 그거와 유사한 거를 해주면 항상 빌려다니는 축에 60%를 보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30%도 호기심을 갖게, 편안하게 플러스 알파로 늘어나게 하게 돼서 책 자체를 가지고는 즐거운 놀이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책이 제일 좋다라는 느낌이 만들어지는 게 더 중요하고요.
논술 중요성보다 책 자체를 푹 빠져서 읽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요. 책을 그냥 단순하게 읽는 빌려다주는 정도의 기본에서 더 이상 욕심내지 마시고 아이가 이 책을 읽고 말하는 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옆에서 얘기하면 거들어서 피드백을 해주시고 아이의 생각에 결 따라 살려주는 피드백을 해주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신입생 아이를 초등 저학년을 위한 논술에 대한 생각 조언이었습니다. 대전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